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졌지만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 준비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음악과 토크가 함께하는 문화 콘서트.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골치 아픈 취업 고민 잠시 접어두시고요. 마음의 여유를 찾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과 음악보다 더 감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문화 콘서트 두 번째 시간 전성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다은입니다. 오늘은 덕스트리트 오프닝 무대 얼로 문화 콘서트 두 번째 시간 활짝 열어봤습니다. 네, 덕스트리트는 재즈, 힙합, R&B 장르를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는 그룹입니다. 네, 이 재즈와 힙합이 어우러지는 것도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R&B까지 어우러진다니까 너무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새로운 장르의 음악 우리 덕스트리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많은 분들께서 덕스트리트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덕스트릿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조영덕이고요. 지금은 안 보이시겠지만 베이스의 이성찬 씨, 드럼의 최병준 씨, 그리고 보컬의 이시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덕스트리트 팀명이 상당히 특이해요, 그죠? 네, 저도 이 덕스트리트라는 그룹을 듣고 나니까 뭔가 평범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팀명을 또 어떻게 지으시게 되신 거세요? 네, 이제 드럼의 최병준 씨하고 베이스의 이성찬 씨하고 제가
화요일마다 그 다른 클럽에서 연주를 매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공통 관심사가 음악이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외국에는 이렇게 기타 트리오로 된 그 힙합 하는 밴드도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런 팀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최병준 씨가 다른 클럽을 잡았는데 이제 거기를 잡으면서 그냥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제 그 이름에 덕을 따가지고 덕 스트릿으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쭉 가게 됐습니다. 덕 스트리트로 할게요라고 했을 때 네네. 상당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러웠죠. 네. 팀명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거 보면 마음에 드셨다. 조금 그 민망하기도 한데 그 어쨌든 제 이름이 들어가니까 좀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리더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네. 좀 더 우리 팀 명에 좀 더 애정도 더 가고요, 그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네. 네, 이렇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고 하니까 네네. 덕 스트리트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오늘 연주는 어떤 컨셉으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작년 6월에 정규 앨범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정규 앨범이 나왔는데 그 정규 앨범을 중심으로 자작곡 위주로 좀 이렇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일까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덕 스트릿이라는 곡하고 네. 그래서 이 곡이 앨범의 타이틀 곡이고요. 그다음에 웁스라는 곡을 연주를 할 텐데 덕 스트릿은 사실 그 저희가 이 팀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좀 정하게 되었고 그 웁스라는 곡은 약간 빠른 템포하고 레이백하는 그런 템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곡인데 베이스가 리드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덕 스트리트라는 곡이 네. 또 팀을 만드는 데 계기가 됐다고 또 하셨는데 네네네. 그게 또 그럼 팀이 만들어서 처음으로 부른 노래가 덕 스트리트 곡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 곡을 듣다가 덕 스트리트뿐만 아니라 웁스를 듣게 되면 정말 저희가 웁스 하고 놀랄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스테이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덕스트리트의 음악을 듣고 나니까 네네. 아 정말 신난다. 아 정말 즐겁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막 귀에 맴돌았거든요. 맞아요. 다은 씨는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네, 이 음악을 감상하는 데는 네. 두뇌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연주하시는 내내 정말 넋을 놓고 봤습니다. 네, 현재 덕스트리트 계속해서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네. 뭐 연주 활동을 하시다가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저희 앨범에 오늘은 연주 그 목록에는 없지만 네. 그 블랭크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곡을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제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연주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멘트를 할 때 이제 이 곡을 들으시고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알려달라고 했더니 네. 그 공연이 끝나고 그 분이 오셔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럼 블랭크라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팬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시몬 씨도 분명히 그런 기억에 남는 팬의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공연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남자 세 분의 저가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면은 좀 연주곡 할 때 막 엄청 환호를 많이 네. 해주시다가 네. 보컬곡에 조금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성 관객들이 많은 날은 좀 그런데 한 번 거의 90% 이상이 남성 관객들인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반응이 처음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좋았어요. 네네. 제가 막 멘트 할 때 무슨 말만 하면은 계속 하트를 만드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너무 신이 나서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원래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아무래도 상당히 미인이시다 보니까 네. 남자분들한테는 폭발적인 반응을 또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이제 공연을 참 많이 하는 그룹 중에 한 그룹이에요. 공연을 하시면서 네. 저희 뭐 또 재즈도 그렇고 뭐 R&B, 힙합 다양하게 섞은 음악이지만 관객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또 공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특별한 또 소통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저는 그 소통의 방법을 이제 시몬 씨를 선택한 거를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좀 이제 네.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게끔. 네, 사실 연주로 뭔가 이렇게 관객들하고 소통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노래곡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릴렉스되고 그 들어주시는 분들도 조금 집중해서 더 들어주시고 특히나 뭐 아까처럼 남성분들이 많은 데서 이렇게 시몬 씨처럼 이렇게 미녀 보컬리스트가 한번 나오면 분위기가 바뀌죠. 칙칙하게 남자 셋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그 소통의 방법을 이시몬 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네, 아무래도 이 덕스트리트라는 그룹이 네. 연주 쪽으로만 많이 앨범을 내셨잖아요. 네네. 제가 음악을 계속해서 들어봤는데 네. 이 소통의 방법 중 하나를 보컬로 선택했다라는 이유 말고도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보컬이 어. 영입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사실은 제가 좀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노래는 제가 이제 오래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를 좀 이렇게 기타도 치니까 네. 노래도 부르면서 기타도 치고 막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으로 노래를 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몬 씨한테 이렇게 러브콜을 좀 했죠. 네. 아니 뭐 그 전에 네. 이제 보이스 코리아에서 준우승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이스 코리아 또 도전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 보이스 코리아 1 때 저 그 유성은이라는 그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원에서 그 친구가 먼저 나가서 제가 그 공연장에 응원도 가고 생방도 가고 이렇게 그냥 지켜만 봤었는데 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번에는 내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우승까지 또 가시게 됐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정말 뛰어난 가창력을 소유하시다 보니까 또 이 덕스트리트와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음 무대를 만나봐야겠죠? 두 네. 번째 무대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 무대는 이제 시몬 씨만을 위한 무대고요. 네. 노래곡으로만 계속돼 있는 그 무대고 첫 번째는 문이라는 곡인데 그 곡은 그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 네네네. 그리고 가사는 특별히 이제 이시몬 씨가 써주셨고 네. 네. 네, 두 번째 곡은 이제
스웨리라는 곡인데 약간 좀 뭐 재밌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는 뭐 약간 펑키한 그런 노래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그럼 무대 만나봐야겠죠? 네. 네, 다음 스테이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듣기 싫어 참기 싫어 별 관심도 없는 아무 의미 없는 들리지도 않는 보기 싫어 웃기 싫어 원하지도 않는 거리를 좁히려는 혼자 또 애쓰는 투명한 네모난 상자 속에 들어가 문을 꽉 닫고 앉아 아무 말 못하게 눈치 없이 또 날 깨워주려 다가와 유리벽을 깨부셔 둘 다 다칠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덕스트리트 네. 음악을 들어보면은 네네. 굉장히 특이한 사운드의 조합이잖아요. 네. 여러 밴드들의 여러 장르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한 네. 예전에 70년대의 그 F 펑크죠. 네네. 그런 사운드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지금 현대 힙합 아티스트들이 쓰는 그런 리듬이랑 네. 그런 템포들도 많이 접목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영향을 어디서 받은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그 미국에 저희랑 똑같은 구성의 팀이 있어요. 기타 트리오로 네. 된 그 힙합 음악 하는 팀이 러프팩이라고 네. 그 팀 음악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네. 뭐 옛날 힙합 프로듀서였던 제이 딜라라는 네. 아티스트하고 그다음에 네. 디안젤로 아, 네. 그리고 요즘에 좀 핫한 앤더스펙 네. 네, 이렇게 아, 네, 그런 음악들을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제이 딜라 같은 경우는 네. 되게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좀 빨리 좀 돌아가셔서 그러게요. 네. 좀 안타까운 그런 이제 운명을 하신 분인데요. 네네네. 네. 디안젤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활동을 좀 그쵸? 많이 하시고 네, 많이 네. 하고 계시죠. 네.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들어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 흑인의 템포라고나 할까 네네, 그 레이드백이라고 하죠. 네, 이 뒤로 지금 정해진 템포보다 약간씩 쳐져서 이렇게 연주하는 네, 뒤로 조금 밀리는 듯한. 네, 뒤로 밀리는 듯한 네. 그래서 좀 더 흥을 좀 부추기는 그쵸. 그런 이제 템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네네. 덕스트리트 앨범에 네. 그런 연주들을 많이 시도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상당히 접하기 힘든 사운드인데. 그쵸. 네. 일단 그 요즘에 나오는 힙합이나 R&B 이런 음악들이 네. 좀 컴퓨터로 되게 잘 찍어서 나오잖아요. 미디로요? 네, 네. 그죠. 이제 그런 거를 저희끼리 연주를 하면서 이거를 조금 연주하면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 아.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네. 연습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음악이 그런 쪽으로도 좀 흘러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런 레이백하는 음악하고 좀 접목도 되고, 네.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밴드를 구성하셔서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하신 끝에 네. 곡들을 많이 쓰시고 이제 네. 앨범까지 발매를 하셨어요. 네네. 이제 앨범의 구성을 보면은 네. 대부분 이제 자작곡 그쵸. 곡을 쓰셔서 네. 네. 이렇게 실험을 하셔서 리허설 네. 하셔서 이제 하셨는데 네네. 그 작곡을 하실 때 네. 아무래도 이제 영감 받는 그쵸. 포인트라든지 네, 네, 맞아요. 이제 그런 화성 구조라든지 네. 코드 진행 이런 거를 이제 영향을 받았을 텐데 네.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으셔서 작곡을 하셨는지. 아무래도 좀 재즈적인 어법을 네.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재즈를 공부했었고, 그렇죠. 네. 또 그래서- 조영덕 트리오로도 네, 활동 많이 하셨고 그- 앨범도 내셨고 네네네. 이제 정통 재즈 앨범이죠. 네네. 그거는. 네.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재즈에서 나오는 화성 진행이나 그렇죠. 재즈 어프로치 같은 거를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그다음에 저희 곡이 좀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좀 단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예. 조금 단순한, 그러니까 진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단순한 부분이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그 단순한 부분은 또 요즘에 나오는 음악들이 그게 복잡하지 않고 되게 간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예. 어려움과 쉬움의 적절한 조화라고나 할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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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 콘서트 시청자분들도 선택의 길에 놓여 있으시겠지만 뮤지션의 길을 선택을 하셨어요. 네네. 그 뮤지션의 길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으셨어요?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뮤지션을 나는 직업을 뮤지션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없어요. 거라고 맞아요. 네. 생각을 해요. 다 이제 즐거워서 재밌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리를 잡게 되는 네. 경우인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그 집안의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네. 못하다가 성인이 된 다음에야 네.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음악 학교에 가서 자연스럽게 일을 조금씩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그 학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걸 직업으로 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학교를 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뮤지컬을 처음에 했었어요. 이제 뮤지컬 뒤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걸 했는데 그때 페이가 좀 잘 받았었어요. 네. 그때 큰 뮤지컬이어가지고 음. 그래서 그 돈을 아버지한테 다 드렸어요. 거의 1,000만 원이 됐거든요. 그 돈이. 그래서 돈을 벌어다 드리니까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예, 그냥 뭐 직업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훌륭한 직업이구나. 네, 이게 내가 벌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죠. 네. 눈맛을 보셨군요.
조금요. 아, 네. 지금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직업. 갑자기 진행을. 아, 직업 얘기를 하셔서 직업 사실 교수님이시니까. 네. 현재 지금 그럼 강의 활동을 하고 있으신 네, 거세요?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제자분들도 네. 직업에 대한 고민이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네. 네. 제자분들이 물론 뮤지션의 길을 가겠지만 네. 그래도 그 고민의 기로에 섰을 때 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는 편이세요? 이게 제가 사실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네. 그런 질문 많이 해요. 그 학생들이 그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히 이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딱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그냥 음악을 하다가 음악을 하지 않아도 그거 잘못된 삶이 아니라고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음악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다른 하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꼭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줘요. 만약에 이걸로 좀 벌이가 힘들고 만약에 너가 힘들면은 언제든지 그만두고 너가 맞는 일을 빨리 찾는 거를 먼저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끝까지 이거를 할 수 있는 약간 지구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쵸, 사실 그쵸.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좀 하다가 힘들면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데까지 가기는 좀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제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좀 지구력 있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거를 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지구력이라고 하니까 나는 뮤지션이 될 거야 라고 해서 뮤지션이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 네, 어떤 노력까지 해보셨어요? 어떤 노력이요? 네. 진짜 어려운데요. 로봇이신가요? 너무 어색하게 아닌데요? 대답하시네요. 아, 네. 어떤 노력이라기보다 그냥 사실 그 이제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네.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연습을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이렇게 뮤지션들끼리 있을 때 뭐 연습 뭐 얼마나 해봤어, 뭐 몇 시간 네, 해봤어, 뭐 맞아요. 그런 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오글거리지만 잠자는 시간 말고 계속 기타를 쳤던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어. 오글거리네요. 죄송해요. 네, 껴들지 그러면은 않을게요. 어떤 네, 노력을 말씀- 해보셨었어요? 근데 희원 씨는 저요? 어느 정도로 또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방금 한 그 뭐 연습량 이런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제 생각에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노력은 좀 스스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뭐 저희가 뭐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네. 직장인이 아니니까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뭐 막 이렇게 바쁘다가도 또 한순간에 또 좀 맞아요. 한가해지고 이럴 네. 수 있는 그런 좀 불안정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재미를 즐겁고 재미있다는 감정을 놓치지 않게 스스로 계속 이렇게 재밌는 걸 또 찾아하고 음악 안에서 되게 계속 즐거울 수 있도록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네. 노력이 예. 뭐 좋은 포인트예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결국은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지구력. 근데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뭔가 내가 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걸 찾는 게 네. 직업의 선택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뮤지션 말고 또 다른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청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네. 그분들께도 뭐 조언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요즘 이제 20, 30대 그 청춘들이 제일 힘든 세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취업률도 되게 심하고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믿는 신념은 그냥 끝까지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믿음으로 조금 그 다른 일을 하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그렇고 직업 뮤지션의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네네네. 정말 많은 조언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덕스트리트 네. 활동 계획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는 지금 한 3, 4월쯤에 싱글 앨범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6월쯤에 2집 정규 앨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연을 잡고 할 계획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활발한 활동으로 저희 문화 콘서트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큰 기대에 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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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준 덕스트리트와 함께 했는데요. 우리 다은 씨는 어떠셨어요? 네, 평소에 접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장르를 덕스트리트 덕분에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화 콘서트는 음악과 그리고 음악보다 더 감미로운 아티스트들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 문화 콘서트 때는 더욱더 멋진 아티스트를 초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문화 콘서트 두 번째 시간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은 덕스트릿의 굿나잇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